안녕하십니까. 이사대양 양서입니다. 오늘이 1월 7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3시 5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을 좀 일찍 해서 아직은 마감이 안 되고 있는데요. 마감 전 약 한 25분 전입니다. 이 방송이 끝날 때쯤 마감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돌아가는 양상 등으로 봤을 때 이런 정도, 종합지수 0.3 내지 0.5% 정도 약세로 마감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자, 최근 우리 증시는 3거래일 연속 반등이 나왔죠. 그래도 그동안 워낙 낙폭이 심했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반등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반등이 필요하고 요구되는 그런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사실은 미국 증시 등 특별히 악재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추가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웬만큼 추가 반등을 해도 시원치 못한 판에 오히려 올라가기는커녕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는 것은 더욱 답답한 상황이 아니라 할 수가 없겠습니다. 특히 수급이 좀 이상하죠. 기관들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을 볼 때 우리 기관들은 대체 뭐 하는 작자들인지 말이죠. 한편 야속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넘어서 화가 나기도 하죠. 금융투자가 그래요. 그런데 금융투자 행동에는 뭔가 특별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자, 그래서 제가 정한 주제입니다. 일단 먼저 봐야 되는 것은 금융투자가 왜 갑자기 오늘 대규모로 매도를 하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건데 3대 배경이 있고요. 또 금융투자의 매매는 그들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두면 그렇게 속상해 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최근과 같은 반등 장세 또는 전반적으로 박스권 장세에서는 자산주가 유력하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 만한 것인지 그에 추천되는 종목들을 한번 훑어보면서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이거 세 번째 주제가 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에도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이 거의 8% 현재 가깝게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전에 제시했던 적정 주가가 45만원 내지 50만원 정도였던 건데 그 시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필요하면 LG ES, LG 에너지 솔루션을 우리 종목으로 부분적이나마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와 관련돼서 2차 전지 전반에 걸쳐 현재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함께 아울러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순서를 밟아서 이슈부터 점검을 할 건데요. 차트는 종합지수 차트입니다. 일단 미국의 아마존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거죠. 해서 간밤에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에서 아마존이 무려 13.5%나 급등을 했고, 이에 따라 나스닥도 그 흐름에 동참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것을 이제 아마존 효과다 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주목할 것은 아마존의 제반 사업부 중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크게 부각됐다는 거죠. 상당히 빠르게 실적도 좋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네이버의 클라우드 사업 부분도 빠른 속도로 부각되고 있으니 그 어떤 날 네이버의 그 부분도 부각되는 수준이 분명히 올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지금 당장은 전체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국내 전체 시장도 작고 그 중에서 네이버가 차지하는 비중도 2위권 내지 3위권 정도 있으니 아직은 부각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네이버도 그렇게 될 소재가 높다는 관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네이버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차트를 보시도록 하죠.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네이버의 차트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죠. 네이버는 현재 거의 바닥권인 것 같습니다. 자, 거기까지고요. 자, 그리고 지난
미국의 1월달 비농업 일자리 수가 46만 7천 명이나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 15만보다 거의 3배 이상. 이 통계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예상치도 이게 적정한 예상치인지도 잘 모르겠고, 엊그제 발표됐던 ADP 현재 정부분을 제외한 일자리 수가 15 마이너스가 나왔죠. 마이너스 20만인가 그렇게 나왔죠. 그런 것을 보면 과연 이 통계가 믿을 만한 건지 의심스러운데, 어찌됐든 현재 일자리 고용 상황이 좋아요. 이렇게 되면 뭐 물가도 높아지고 있고 고용도 좋으니 금리 인상, 강한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증시로 봤을 때, 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 불리한 상황에 나온다, 이런 관점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부분은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WTI 텍사스산 중진유의 가격이 2.26% 올라가서 어느덧 92.3달러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건데, 이 부분은 잠깐 차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이 WTI의 가격 상황인데요. 계속 치솟아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유가는 7년 전 유가, 7년 전 최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현재 공급난이 지속되고 있고 수요는 계속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 측면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조적 요인도 작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은 배럴당 100달러 시대가 온다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은, 원래 유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한다 했을 때 정석적인 원래의 수혜 대상은 일단 정제, SK 이노베이션, S-오일 같은 그런 종목들이 해당이 되죠. 그리고 또 석유화학주, 롯데케미칼, 대환유화, 또 LG화학도 해당되고 하나솔루션 다 해당이 됩니다. 이런 업종, 그리고 조선, 건설은 이제 해외 화학 플랜트 때문에 이제 수혜를 받는다는 거.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데가 이제 그게 해당이 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들 종목들 재반 주가가 전혀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유가는 올라가지만 그와 관련된 정제 마진, 또 석유화학분의 각 제품들의 스프레드, 그것도 마진입니다. 또 조선건설도 아직 플랜트로까지 대규모로 확장되는 분위기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이 실적이 아직은 뒷받침이 안 된다는 이유로 해서 못 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계속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부분 마진이 사후적으로 개선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해당되는 종목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따라서 더욱더 이들 종목의 움직임을 계속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저도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자, 그렇고요. 아직은 이들 종목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주말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의 가격이 꽤 많이 반등을 했어요. 비트코인이 17% 정도나 급반등을 하면서 5천만 원대 회복을 했죠.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현재 코인 관련주,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뭐 아프리카 TV도 해당될 수 있고요.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 위메이드, 또 우리 종목 중에 DOU 같은 종목도 있죠. 뭐 이런 종목들이 그에 따른 수혜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게임주 쪽에 초점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메이드가 현재 비트코인 등 코인과 관련돼서 분위기가 좋을 때 그 수혜를 받는다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지금은 위메이드를 팔 때가 아니라 오히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할 때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비트코인 등은 일단 최근에 국내 글로벌 기술주들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국내 반도체보다는 미국의 나스닥에 오히려 연동하는 그런 경향이 높다는 것도 아울러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장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됐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9, 1.9%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원래 마지노선이 2.0이거든요. 갑작스럽게 그 이상 올라간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추세적으로 단계별로 금리가 서서히 올라가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 그만큼 채권 시장에서 다른 금융시장, 증권시장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그쪽으로 자금이 이동한다는 이른바 머니 무브 차원에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물가가 올라가고 또 이번에 또 고용도 좋았단 말이죠. 또 금리를 조만간에 상승을 인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국채 금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한테 다소 부담이 되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채 금리가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만 DXY 달러 인덱스가 95점으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조금 올라갔습니다만은 급등했던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금리 부담은 원래 있었던 거니까 그런 대로 그렇게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은 안정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현재 환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약간은 이중적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현재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보면 기관들의 초대 규모 매도가 눈에 띄죠. 8,500억 원이나 현재 매도하고 있는 모습.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 매도가 절대적입니다. 전체 기관 투자 매도의 85% 이상을 금융투자 혼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건데, 이 점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코스닥도 같이 이제 매도를 한다는 것이 이제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건데요. 자, 베이시스까지 같이 보도록 하죠. 베이시스는 현재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현재 정상적인 지수 회복 장세, 그것을 넘어서 강세장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0.0 넘어, 적당하게는 0.5, 가장 적절한 것은 1.0 이상 그렇게 플러스 콘탱고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건데, 여건에서 잘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약세장 흐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추가적으로 하락할 위험성은 크지 않고 안정될 소지가 높은 장세다, 이런 정도로 해석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매매 주체별 수급을 보게 되면요, 작년 걸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금융투자가 어떤 자세를 갖고서 했는지 말이죠. 작년 수급을 보게 되면 현재 2021년도 수급별 매매 주체별 수급을 보게 되면 개인들이 65조, 거의 66조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 거의 11조 정도 순매수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은 25조 6천원, 그리고 기관이 38조 6천억 정도를 순매도했다는 거, 코스닥도 같이 매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개인들은 순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초대규모로 순매도를 했다는 건데, 근데 금융투자를 보세요. 작년 할해 기관 전체는 어마어마하게 거의 근 40조 순매도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금융투자는 그 전반적인 그런 매도 분위기 속에 오히려 순매수했다는 거죠. 코스닥도 순매수했던 그들입니다. 금융투자가 그렇게 했어요. 작년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금융투자는 꿋꿋하게 순매수했던 유일한 기관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금융투자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금년 들어 1월 3일부터 7일까지 개인들은 4조 7조, 작년보다는 더 떨어지면 어찌됐든 순매수에 현재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이 1조 3조 순매도,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기관들은 3조 2천억, 지금은 3조 3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금융투자의 매도도 거의 3조 3천억 정도 된다 말이죠. 즉 금융투자를 제외하고서는 다른 기관들, 연기금이나 기타 은행이나 투신이 있겠죠. 이런 기관들은 거의 매도하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유독 금년 들어서는 금융투자만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가 절대적으로 이미 7,400억 원이나 혼자
거의 다 매도하는 듯이 초저임으로 매도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증시가 오늘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 나오겠다는 건데, 금융투자 매도 배경은 세 가지로 추계하게 됩니다. 일단 LG ES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금융투자가 아무래도 ETF 등을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패시브 펀드, ETF가 다 패시브 펀드잖아요. 그래서 패시브 펀드의 포트폴리오 조절, 패시브 펀드는 시가총액 최상의 종목들을 그 비율별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편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랬을 때 이제 LGES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면 그것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 그것 때문에 포트폴리오 조절을 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현재 꼭 LGES가 아니더라도 이제 3일 연속 반등을 했으니 반락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단기 트레이딩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베이시스가 낮기 때문에 그들이 자주 하는 프로그램 매매, 선물과 연계된 프로그램 매매, 차익거래용 프로그램 매매가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비차익과 관련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성이 이거죠. 이 세 가지 뒤에 단기 트레이딩이나 단기 차익거래는 철저하게 내일 당장 그 스탠스가 바뀔 정도로 그 변동성이 심합니다. 따라서 오늘 매도한다고 해서 그들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뭐 매도 쪽이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일단 그 규모나 그들의 스탠스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겠고, 그리고 패시브 펀드 조절과 관련돼서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기는 한데, 하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고 균형에 맞춰지면 이것도 멈춰지게 된다는 일시적인 그들의 스탠스라는 것이죠. 따라서 금융투자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현재 상황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답을 낼 수가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좋은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그런 정도까지만 보시죠.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이제 주제가 결론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자산주 얘기가 자꾸만 나오고 있어요.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나왔던가요? 신한투자금융에서 자산주 선별법에서 현재 소개가 된 기준이 있는데요. 그 전에 자산주에 대해서 신문 보도 내용은 그래요. 이렇게 반등 장세에는 자산주가 유력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반등 장세가 아니라 약세 장세나 답보 장세에서 자산주가 가치주가 유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반등 장세, 특히 추세 반등 장세는 더욱더 낙폭과대주 내지 경기 민감주 또는 인기주들이 더 강한 반등에 나온다는 거죠. 그 반등에 나온다는 확신이 들면 자산주나 또는 현재 저포주나 수익가치주죠. 그들 종목보다는 낙폭과대주, 인기주, 또 IT주, 성장주 쪽에 초점 맞추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 반등 장세가 아닌 반등이 나왔다가 멈추는 그런 장세, 약세장, 그런 상태, 폭락하는 장세는 다 안 되고요. 어쨌든 그런 장세, 답보 상태에 있는 장세일 때는 자산주가 유력하다는 건데, 지금 현재가 약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벤자민 그레이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벤자민 그레이엄 비율이 뭐냐? 유동자산 마이너스 유동부채의 한 부분, 이 부분은 뭐냐면 실제 돈으로 환산,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실자산입니다. 실자산. 유동자산에다 유동부채 뺀 거니까 실유동자산을 시총으로 나눈 그 값이 10% 이상 돼야 된다는 건데, 웬만한 건설업체들은 다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ROE, 자기자본 수익률이 컨센서스 대비 5% 이상 돼야 된다는 건데, 이 부분은 선별을 좀 해야 될 것 같죠. 그리고 부채비율 200%,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건전해져서 상장 기업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TP는 목표 주가인데요. 목표 주가 상향 최소한 1회 이상이라는 건데, 이건 종목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건데, 일단 실적 흐름이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시가총 5천 이상, 이거는 이제 비교적 대형주, 큰 종목에 낮다는 건데, 이거는 제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PBR은 여기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1.0배 이하가 돼야 실질적인 자산주가 된다는 건데, 거론되는 종목들이
대부분 그에 해당되긴 합니다만 아주 엄밀하게 해당되는 엄격하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1.0을 약간 상회하는 종목들도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보시면 된다는 건데, 이왕 얘기가 된 김에 잠깐 보도록 하죠. 지금 거론된 종목이 대부분 강세긴 하네요. 오늘 현재 IS 동서 차트상으로 유효한가요? 그리고 롯데케미칼, 영업무역, 그리고 풍산, 그리고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그리고 한섬이 꽤 많이 올라갔네요. 대상, 포스코, 그리고 현대건설, 그리고 LS가 있습니다. LS. 자, 이런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조만간에 반등세가, 특히 미국 금리 인상 후 탄력적인 반등 장세가 추세적으로 나타난다는 것까지 감안했을 때에는 경기와 관련된 종목을 하는 게 유력하다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에 그와 관련된 종목 롯데케미칼 하고요, 포스코 정도가 상당히 유력해 보인다는 거죠. 이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기도 하고, 어쨌든 그 흐름에, 특히 장세가 현재 그 경기가 회복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증시가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처질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본다면 오히려 양쪽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는 롯데케미칼과 포스코 정도가 유력하다는 건데, 정식으로 우리 종목으로 편입하지는 않겠습니다. 참고 종목으로 보자는 거고, 어쨌든 자산주를 애써서 할 필요까지는 없다. 또 가치주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전에 말씀드린 바도 있었죠. 해서 그런 정도로 얘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LGES가 되겠습니다. LGES가 오늘 뭐 8.98%나 이렇게 올라가 45,000원 정도로 올라가서 LGES가 이런 식으로 양봉이 3개나 나왔네요. 쫓아가면서 매수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기술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반적으로 그전에 저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장 내에서의 증권사 간 평균 목표 주가는 40만원 내지 60만원, 시총으로 따졌을 때는 대략 한 70조 내지 140조, 많게는요. 여기 40만원 60만원 따진다면 94조 원 내지 140조 정도, 그 정도가 된다는 건데요. 오늘 아마 시총이 125조, 근 130조 정도 된 것 같은데 벌써. 그러면 최대 140조까지 봤으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 여력은 지금부터 조금 더 올라간 대략 60만원 정도, 그죠? 60만원 정도, 그런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뭐 그런 정도로 볼 수 있다는 건데, 지금 3일 연속 반등한 끝에 60만원을 보고 매수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매력적이지 않은 측면이 좀 있죠. 그럴 바에는 낙폭과도 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것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판단한다 하는 관점에서 차치하고요. 일단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LG화학의 시총이, LG화학 모회사 지금 현재 LGES의 지분 81.8%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시총만 따진다면 그 시총 가치가 무려 110조 원 정도 된다는 건데, LG화학의 시총은 현재 45조 원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LG화학의 본업 가치도 상당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추세적으로 보면 LG화학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LG화학은 오히려 거꾸로 빠지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요. 이게 약간 현재 어불성설입니다. 현재 지분 자회사인 지분 81.8% 갖고 있는 LGES는 급등을 하고 그 모회사인 LG화학의 주가는 빠진다 하는 것은 흐름상의 역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대부분 그럴 경우에 기회가 된다는 건데, 이것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한 가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죠. LG화학이 저평가되어 있든 또는 LGES 에너지솔루션이 고평가되어 있든 둘 중에 하나인데, 전반적으로 LG화학이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CATL 중국의 또 세계 최대의 2차전지 업체이죠. 이 업체의 시가총액은 약 250조, 260조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주요 2차전지 업체의 2차전지 마켓시어 점유율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2021년 작년도 기준입니다.
전체 시장은 재작년 대비 작년 시장이 무려 50%를 넘게 업종 전체가 업황 전체가 그렇게 급증을 했다는 것, 그걸 일단 감안하시고요. CATL이 무려 그 판매액이 2배 반 이상, 167.5% 이상 급증하면서 그 점유율이 25% 내외였던 건데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32.6%로 세계 현재 초격차 1위까지 등극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고, LGES도 말이죠. 75.5% 그것도 상당하죠. 평균치 이상으로 크게 급증했습니다만은 그래도 CATL보다 못해서 점유율이 23.4% 정도로 거의 약간 느는 정도, 그런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파나소닉은 급락 18%, 12.2%로 급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위고요. BYD가 6.7% 이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SK온은 거의 다포 비슷하게 한 50% 정도 증가하면서 현재 전체 점유율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DI가 약간 줄었죠. 원래 5위였던 건 6위로 쳐졌습니다. 점유율이 줄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현재 다른 것은 차치하고 일단 CATL과 LGES만 비교를 해보면 점유율 대비는 약 3대2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총과 그것을 시총에 비교를 좀 해보면 이렇게 적정 주가를 산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 점유율을 갖고서 시초를 평가한다는 것은 약간 그것도 불합리한 측면도 좀 있긴 있는데, 다른 기준보다 그나마 이게 좀 나을 수 있으므로 여기다가 좀 맞춰놓고 판단을 해보면 260조의 지금 점유율 비중을 현재 감안해서 적정 주가, 적정 시총을 계산해보면 186.6조가 나옵니다. 대략 주가로 본다면 8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80만원 정도가 CATL과 비교를 해봤을 때, CATL 마켓시어를 비교해봤을 때 LGES에서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적정 주가는 80만원 정도가 된다는 건데요. 근데 몇 가지 감안을 해야 되겠죠.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분명 LGES가 높습니다. 현재 리튬 이온 전지 쪽이죠. CATL이 하고 있는 LFP 방식은 저가형 보급형 방식입니다. 또 현재 전고체 배터리 등 현재 차세대 배터리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기술력 측면, 성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LGES가 훨씬 낫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당장의 업황, 그리고 전 세계 가장 큰 주요 시장이 어디에 유리한지, 지금 전 세계 최대 지금 내수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죠. 중국에 있는 CATL이 그런 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거고, 또 테슬라도 보급형 전기차에는 현재 CATL 거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도 더 유리합니다. 유럽에서도 LFP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일단 현재 지금 CATL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제는 LGES가 우리나라 시장에 소속되어 있고 CATL은 중국 증시, 상해 증시에 포함되어 있다, 소속되어 있다는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시장이 유독 저평가되어 있죠. 시장 평균 PER이 10배 정도밖에 안 되고 중국은 거의 16배, 18배 정도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 시장이 어떤 시장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적정 주가는 80만 원에 약 10% 정도를 디스카운트 한 72만 원 정도로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대략 그런 정도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때 지금 현재 주가 대비 대략적으로 한 20% 내지 25% 정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감안하시는 분들은 LGES를 담아 놓으시면 부분적으로 말이죠,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이미 3일 동안 연속 상승한 것도 부담이 되고 이것저것 따지기가 골치 아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이제 패시브 펀드 등 기타 아직까지는 국내 일부 펀드들의 현재 포트폴리오 조절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바람에 LGES를 담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2차전지 소재 업체, 기존의 2차전지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수급과 관련된 부담 때문에 그런 것이니,
기다리면 내 순서가 온다는 것은 명약 관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차라리 낙폭이 심했던 SKC 내지 현재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 그냥 계속 꾸준하게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 측면에서 봤을 때 속편한 측면이 좀 있죠. 현재 공연히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종목을 쫓아가면서 매수해서 엇박자를 타는 위험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과 관련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건데, 만약에 그래도 LGES의 그런 장점을 보고 담아놓으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정도의 시각을 갖고서 담아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권유해드릴 뿐이지, 우리 주력 종목으로 편입하기에는 좀 아직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최상의 상황은 아닌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상황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좀 미래를 보고 크게 보고 꾸준하게 뚝심 있게 계속 밀고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